네, 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HR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보겠습니다. 인력 관리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뭐 수습 사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직원 평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표현들 보겠습니다. 일단 수습 사원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요. 예, probation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이 단어는 법률에서 쓰이면은 집행유예라는 뜻이에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게 일단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고 내보내주지만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말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상태이고 퍼포먼스가 좋으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제 그게 수습사원이죠. 그래서 on prob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수습사원인 상태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 begin on probation. 일단 수습사원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습 기간을 또 probation이라고 혹은 probation perio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습 기간이 연장이 될지 그것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on probation이라고 하거나 probation period 이런 말을 써서 수습 사원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습 기간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라고 얘기할 때 꼭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 morale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이 morale의 그 강세가 뒤쪽에 온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도덕적이라는 뜻, moral과 생긴 게 비슷하지만 발음도 다르고 또 뜻도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할 때는 보통 이 boost라는 단어가 잘 쓰입니다. boost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raise를 써도 돼요.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쓴 다음에 morale 넣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서 perks 이런 표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인센티브라는 말을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다가 iz를 붙여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이런 뜻을 지닌 동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의미로 incentivize our employees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니까 동기부여를 시킨다든지 뭐 유인책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할때 직원들을 뒤에 목적어로 두고 그 앞에다가 incentiviz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understaffe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taff가 스텝진 직원을 얘기하지만 이걸 동사로 생각하고 그 앞에 under를 붙이면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직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 overstaffed 이렇게 쓸데없이 사람만 많은 비효율적인 조직 이런 걸 말할 때 overstaffed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급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sabbatic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unpaid leave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leave가 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unpaid니까 돈을 받지 않는 휴가를 얘기하고요. 반대로 유급휴가면은 paid leave가 되겠죠. 좀 장기 휴가를 가는 경우에 휴직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인데 sabbatical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세버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기간 unpaid sabbatical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근속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요. retention이라는 명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retain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유하다라는 뜻인데 직원들을 회사 입장에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래서 명사형 retention을 쓰면 이게 보유인데 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은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거니까 retention in the company라고 하면은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속이라고 하면 이직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는데 employee retention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하면 그건 곧 이직률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직률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리텐션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직률이 낮아졌다라는 뜻이고 리텐션의 상태가 안 좋다, poor retention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네, 바로 이직률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turnover라고 합니다. turnover면은 예를 들면 이제 회전율이라는 뜻으로 잘 쓰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turn하고 over 하는 거니까 회전율인데 뭐 자금이 회전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다 쓸 수 있지만 employee와 관련해서 직원과 관련해서 turnover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직률을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retention이라는 retention 근속 기간 retention 근속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근속 기간이 짧다 길다를 말할 수 있었지만 역시 turnover rate를 활용해서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죠. high turnover rate이니까 이직률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근속 기간은 짧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근속을 표현할 수도 있죠. unusually low. 아주 특별할 정도로 이직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회사에 머물러 있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retention하고 turnover rate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관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세세하게 참견하듯이 관리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마이크로 매니지라고 얘기합니다. 매니지가 관리인데 마이크로는 되게 미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마이크로 매니지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의 반대가 매크로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매니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고 굵직굵직한 그런 사안들만 챙기면서 관리할 때 그것은 매크로 매니지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좀 지나치게 간섭한다라고 말할 때 My boss is micromanag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MT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워크숍이라는 영어 표현은 존재하죠. 근데 MT는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이건 콩글리시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잠깐 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워크숍이나 MT를 가는 것을 리트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리트릿은 이제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물러나서 잠깐 쉬는 거죠. 쉬는 것, 휴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피정을 리트리트라고 하는데 뭐 같은 사고 방식으로 일을 잠깐 쉬고 직원들끼리 가서 뭔가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어떤 일종의 여행 같은 것을 컴퍼니 리트리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뭐 야유회 같은 거면은 컴퍼니 아우팅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야외로 나가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현장 실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그 앞에 현장이니까 네, on the job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거기 on the job 그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on the job 트레이닝을 줄여서 OJT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보시면요. 네, 이렇게 me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o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장학금에 merit based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need based 장학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필요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고 이거는 메릿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뭐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on merit이라고 하면은 능력, 성과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based on merit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과 중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merit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성과를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170번 문장에 performance라는 단어도 굉장히 잘 등장을 하죠. performance는 뭐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뭐 물론 perform이라는 단어가 연기를 한다든지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라는 의미도 지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그 업무 능력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퍼포먼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과라든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때 퍼포먼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poor performance라고 하면은 일을 못한다, 성과가 나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merit based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이 performance를 써서 performance based라고 얘기해도 돼요. performance based 이렇게 얘기하면 성과에 기반해서 어떤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회사 직원한테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여기 쓸 수 있는 단어가요. 네, invaluable 있습니다. 우리가 valuable이라는 단어는 잘 알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인데 in이 붙으면 보통 반대가 되지만 invaluable은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뉘앙스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뉘앙스로 invaluable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invaluable member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료는 네, peer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평가가 evaluation이니까 peer evalu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상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평가를 하는 제도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인데 모범사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모범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model이 있습니다. 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직원이다 이런 뜻으로 model employe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사나 조직 운영에 관한 표현 중에서 뭐 인력 관리 이런 얘기 했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직원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